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 고1이 준비해야 할 것들, 국영수 선행학습을 중점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영수 선행학습을 살펴보기 이전에 예비 고1들이 지녀야 할 공통적인 마음가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수시와 정시를 모두 생각하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또는 입학 후에 이제 첫 지필고사를 치르자마자 나는 정시에 올인해야지, 수시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3이면 모를까 벌써부터 정시에 올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수시는 내신, 자소서 등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데요. 정시는 변수가 많아서 위험합니다. 수능 보는 당일의 컨디션이라든지 당의 수능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또 작년과 올해만 해도 갑자기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되 수시를 좀 더 우선으로 하면서 정시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수시를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정시 준비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신 대비를 하면 수능 공부도 되지만 정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내신 대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고1 첫 지필고사를 꼭 잘 보겠다는 마음을, 즉 수시를 챙기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주요 과목인 국영수를 어떻게 공부해둬야 하는지 선행학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드릴게요. 국어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국어 내신은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시험 출제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딱 어떤 단원이나 이런 작품을 특정해서 선행학습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국어는 100% 교과서에서만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모의고사 출제 지문 등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려는 고등학교의 출판사가 뭔지 안다면 그 출판사의 목차를 보고 선행학습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고 출판사의 모든 작품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작품을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모든 작품을 공부한다고 해서 국어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중3 선행학습은 학원에서 보통 기출문제를 푼다거나 현대문학 문제집, 독서 문제집 이렇게 특정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하지만 기본기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데 문제를 푸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우선 자신이 기본이 되어 있는지 자신의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개념어들은 다 알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서리적 표현, 역순행적 구성, 공감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모른다면 나는 문학 개념어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 다 정리를 해야겠죠. 개념어를 먼저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강이든 문제집이든 상관없는데 인강은 EBS 개념의 나비 효과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문학 개념을 완벽히 알고 있다. 나는 독서가 취약하다. 독서만 공부해야 한다. 라는 학생이라면 독서 지문 읽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상위권 학생이 아니라면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 지문 독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중심 문장도 찾아보고 그 전체 구조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인지 아니면은 여러 개의 종류를 설명하는 글인지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 전체 주제는 무엇인지를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선행된 후에야 문제풀이가 의미가 있어요. 문제를 풀 때도 각 선지의 근거 문장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무조건 이런 내용일치 유형은 근거 문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꼭 이렇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책을 읽는 것, 독서를 가장 추천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읽을 시간과 여유는 없어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많이 읽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면 정말 낯설고 긴 지문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모두 독서로 기른 독해력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나는 지금 영수 위주로 하겠다, 국어는 딱히 시간이 없다, 그러신 경우 독서를 꼭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포괄적인 거 말고 제대로 범위를 특정해서 딱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고 문제도 풀고 싶다, 이런 학생이라면 문법을 공부하면 돼요. 근데 문법 그 대신 너무 깊게 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는 하지만 고1 들어가면 공통으로 둘 다 배워요. 고1 교과서에 둘 다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고2 때 화작을 선택할 거라고 해도 고1 때 내신에는 언매가 들어간다는 거죠. 고1 11종 국어 교과서 언어 목차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공통되는 단원이 좀 많아요. 특히 의문의 변동,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요소. 문법 요소는 여기서 뭐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특히 1학기 시험에 의문의 변동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앞단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의문의 변동 위주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선 1차적으로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문제를 풀다가 이제 보다 어려운 기출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미 탄탄한 학생이라면 모의고사 유형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어를 볼게요. 영어랑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영어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랑 결이 많이 달라요. 기존에 교과서 지문만으로 공부하고 시험에 내던 것과 달리 중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교과서에서만 출제되고 교과서 달달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지문으로 문제를 푸는 모의고사 유형도 있고 교과서 말고 부교재로도 수업 진도를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중학교 교과서와는 다르게 엄청 길고 지문의 내용 또한 복잡하게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눈썹이 눈에 들어가서 불편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영어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는 본디 안구를 위협하는 이물질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죠. 따라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우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많아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합니다. 이거는 영어 1등급이든 5등급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관계없이 단어 외우기는 필수인데 다만 단어의 수준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하위권 학생들은 아주 기초 단어를 외우고 상위권 학생들은 보다 어려운 단어를 외울 테니까요.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이어도 기초 단어들을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이라는 단어, 너무 기초 단어여서 단어장에 있다면 그냥 넘어가겠죠. 하지만 텔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말하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I can tell이라는 문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나는 말할 수 있어로 해석해야겠죠. 하지만 텔의 여러 의미를 아는 학생들이라면은 나는 구별할 수 있어, 나는 판단할 수 있어로 해석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단어 많이 외우는 것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어 많이 외우시고 문장 해석하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 선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학 선행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2년 정도의 진도를 교과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1년 정도의 진도더라도 심화학습으로 깊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무조건 이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전자를 선택했을 때 막상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시험에 교과서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미 수학 공부 다 했다고 이제 자만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건 쓱 훑어본 거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2년치 공부한 진도 개념을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행학습의 효과를 보려면 꼼꼼하게 깊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심화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상위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문제풀이가 필수인 만큼 문제집을 3, 4권 그 이상 사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한 권을 여러 번 푸는 것, 최소 2, 3회독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그 유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예비 고1이 준비해야 할 것들 중에서 주요 과목 선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실제로 이제 선배들이 말해주는 고등학교 팁도 이렇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실용적인 거는 프린트 할 일이 많으니 프린터기 사놔라, 이런 것들 선배들이 몸소 체험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과목에 대한 팁이 아니라 선생님이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는 정시에 올인한다는 마음가짐 버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적당히 잘 놀아두기입니다.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 후회가 되고 나중에 후폭풍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1까지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고2 때 갑자기 늦바람이 들어서 엄청 놀러 다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졸업한 그 기분을 만끽을 하면 돼요. 물론 선행학습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놀기만 하면 마음도 붕 뜨게 되고 다시 공부 습관을 잡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놀고 공부에 전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방법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천 의지를 다잡으려고 이 영상을 본 학생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연한 내용들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